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식물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식물들은 모두 열대지방 출신입니다. 한국의 추운 겨울, 건조한 실내 공기 속에서도 이들은 멀쩡하게 살아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 적도 근처의 뜨거운 정글에서 태어난 식물들이 어떻게 냉난방 시설의 오피스와 아파트에서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이자 환경에 대한 완벽한 적응의 결과입니다. 실내 식물이 하나같이 열대 출신인 진짜 이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공간에서 살아남는지 오늘은 그 비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열대라고 하면 보통 강렬한 햇빛을 떠올립니다. 자결하는 태양, 뜨거운 대지, 그런 이미지 말이죠. 하지만 열대우림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거대한 나무들이 하늘을 덮고 있는 열대우림의 아래층. 그늘진 이곳이 우리가 키우는 식물들의 진짜 고향입니다. 빛은 위쪽의 거대한 나무들이 거의 다 가로막아 버리죠. 바닥에 도달하는 빛은 하늘에서 출발한 빛의 고작 2%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바로 약한 빛만으로도 효율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같은 식물들은 잎속 엽록체의 밀도를 높이고 광합성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은 형광등 불빛만으로도 창가에서 멀리 떨어진 책상 위에서도 심지어 북향 창문 근처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실내의 조도는 보통 500럭스에서 1000럭스 정도입니다. 이 수치는 야외 햇빛의 100 수준이지만 열대우림 아래층의 조도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내는 그들에게 전혀 낯선 환경이 아닌 거죠. 이들은 태생부터 그늘 적응형 식물입니다. 오히려 실내는 그들에게 익숙한 환경인 셈이에요. 열대 지역에는 우리가 아는 사계절이 거의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구분이 없어요. 1년 내내 기온은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와 비슷한가요? 바로 냉난방이 유지되는 현대 실내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엔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겨울엔 난방으로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결국 실내 온도는 1년 내내 20도에서 25도 사이를 오가죠. 한국의 토종식물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절의 변화를 전제로 진화했거든요. 이런 식물들을 실내 적응시키려면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열대식물은 다릅니다. 사계절이 없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계절 변화에 적응할 필요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열대식물에게 일정한 실내 온도는 완벽한 조건입니다. 말하자면 실내는 열대식물에게 고향과 같은 곳인 거죠.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편안한 집 말이에요. 열대라고 해서 항상 비가 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요. 열대에도 비가 안 오는 시기가 있어요. 마다가스카르, 브라질 일부 지역, 동남아시아의 몇몇 섬들처럼 건기와 우기가 극단적으로 나뉘는 곳도 많습니다. 우기엔 하루 종일 폭우가 쏟아지지만 건기엔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안 오기도 하죠. 이런 극단적인 환경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특별한 생존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수분 저장 능력이에요. 산세베리아, 알로에 같은 식물들은 잎, 줄기, 뿌리에 물을 저장하는 특수한 조직을 발달시켰습니다. 두툼한 잎을 만져보면 알 수 있는데 잎이 묵직하고 단단한 이유는 그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몬스테라의 줄기도 마찬가지예요. 굵은 줄기 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한번 물을 먹으면 일주일, 2주일, 심지어 한 달까지도 버틸 수 있어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배터리형 식물인 거죠. 관리가 쉽고 초보자도 쉽게 키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대우림의 공기는 늘 습하고 무겁고 통풍이 약합니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요. 공기는 정체되어 있고 습도는 거의 항상 70에서 90%를 유지합니다. 이런 환경은 사실 식물에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습하고 공기가 안 통하면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병균도 번식하기 좋은 조건이고요. 하지만 열대우림에서 자란 식물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곰팡이나 병충해 없이 견디는 내성을 갖추게 됩니다. 잎 표면에 왁스층을 형성해서 곰팡이가 붙지 못하게 하거나 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병균을 막거나 잎의 구조 자체를 병충해에 강하게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적응한 거죠.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는 오피스, 창문 없는 회의실, 지하 카페, 어떤 공간에서도 이들은 건강하게 잎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이미 공기가 멈춘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수백만 년 동안 익혀왔으니까요. 우리가 사는 현대 건물의 실내 환경도 비슷합니다. 밀폐된 공간, 인공 냉난방, 제한된 환기. 이런 조건은 열대우림 아래층과 놀라울 만큼 비슷해요. 마지막 이유는 기능적인 효과가 아닌 심리적 효과입니다. 열대 식물들을 관찰해보면 대부분 풍성하게 자라고 곡선형이며 짙은 녹색을 띱니다. 빛을 받으면 윤기 있게 반짝이고 공간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몬스테라의 구멍 뚫린 큰 잎, 극락조나 여인초의 우아한 곡선, 벤자민 고무나무의 풍성한 실루엣. 이 모든 형태들이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이건 단순히 예쁘다를 넘어서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바이오필릭 디자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바이오필릭 디자인이란 자연의 요소를 공간에 들여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편안함을 높이는 설계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건축과 인테리어에서 주목받는 개념이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내에 식물이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기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큰 잎을 가진 열대식물일수록 이 효과가 크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자연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십만 년 동안 숲과 초원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열대식물의 큰 잎과 녹색은 우리의 뇌에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실내 식물로 열대 수종이 많은 이유는 단순한 수입의 역사나 유행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실내 환경에 맞는 유전적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이 식물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우리의 공간에 맞게 진화해 왔으니까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치는 책상 위 식물 한 그루, 화분 안에는 지구 반대편 적도의 정글에서부터 이어진 생존의 장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에코피플은 식물 하나가 그저 장식이 아니라 지구와 연결된 작은 생태계라는 걸 기억하며 식물이 자라는 환경을 고려한 플랜테리어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풍성한 식물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